부채는 단순히 돈을 빌리는 행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한 사람의 사고방식, 생활 습관, 인간관계, 그리고 인생의 방향까지 조금씩 바꿔놓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선택처럼 보이지만 그 선택이 쌓이고 굳어질수록 부채는 삶의 중심으로 이동하며 주인이 됩니다. 이 과정은 대부분 조용히 그리고 매우 천천히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깨닫지 못한 채 어느 순간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채가 인생을 망치는 과정은 대체로 비슷한 단계를 밟습니다. 첫 단계는 필요라는 이름의 정당화입니다. 생활비가 부족해서 남들처럼 살고 싶어서 기회를 놓치기 싫어서라는 이유로 대출을 받습니다. 이 시점에서 사람은 부채를 위험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채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도구처럼 느껴집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오고 당장의 걱정이 사라지면 마음은 안도합니다. 하지만 이 안도감은 매우 짧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습관화입니다. 한 번 빚을 지고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사람은 빚에 대한 경계심을 잃습니다. 급할 때는 또 빌리면 된다는 생각이 자리 잡습니다. 카드 사용이 늘어나고 할부와 대출이 일상이 됩니다. 이때부터 소비의 기준이 내가 가진 돈이 아니라 내가 빌릴 수 있는 한도로 바뀝니다. 삶의 크기가 소득이 아니라 신용한도에 의해 결정되는 순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통제력 상실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의 상당 부분이 이자와 원금 상환으로 빠져나갑니다.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은 점점 줄어들고 작은 지출에도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생활 수준은 이미 이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쉽게 낮출 수 없습니다. 결국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 또 다른 부채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빚으로 빚을 갚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이 시점에서 사람의 사고방식도 변합니다. 장기적인 계획보다는 당장의 생존이 우선이 됩니다. 이번 달만 넘기자라는 생각이 반복됩니다. 미래를 위한 저축이나 자기 개발은 사치가 되고 눈앞의 청구서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삶의 시야가 급격히 좁아집니다. 네 번째 단계는 정서적 붕괴입니다. 부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로 변합니다. 불안, 수치심, 죄책감, 분노가 동시에 찾아옵니다. 사람은 자신을 실패자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며 더 깊은 열등감에 빠집니다. 이 감정들은 다시 소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또 돈을 쓰고 그 결과 부채는 더 커집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관계의 파괴입니다. 돈 문제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민감한 갈등 요인입니다. 배우자와의 다툼, 가족 간의 불신, 친구와의 거리감이 생깁니다. 빚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하게 되고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습니다. 사람은 점점 고립됩니다. 도움을 요청하기보다 혼자서 버티려 하다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집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기회의 상실입니다. 부채가 많아질수록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기보다 돈이 되는 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싫어도 그만둘 수 없는 직장에 매달립니다. 새로운 도전을 할 여유가 사라집니다. 실패가 곧 생존의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생은 점점 좁은 통로로 몰립니다. 마지막 단계는 자기 정체성의 붕괴입니다.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꿈과 가치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나는 빚이 많은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자리 잡습니다.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더 나은 삶을 상상하는 것조차 포기합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부채는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부채가 이렇게 인생을 망치는 과정은 선택의 연속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즉, 반대로 말하면 어느 지점에서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큰 변화가 아니라 작은 방향 전환만으로도 흐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전환점은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모든 부채의 규모, 이자율, 상환 조건을 종이에 적어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회피하지 않고 마주하는 순간 통제력은 조금씩 돌아옵니다. 두 번째는 소비 기준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살 수 있나? 가 아니라 이것이 내 인생에 정말 필요한가? 를 묻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부채를 빨리 없애겠다는 조급함보다 다시는 같은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원칙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전문가, 가족,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상황을 알리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부채는 사람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대신 조금씩 삶의 중심을 잠식합니다. 반대로 회복도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쌓이면 방향은 분명히 바뀝니다. 부채가 인생을 망치는 과정의 핵심은 돈이 아니라 통제력 상실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되살리는 과정의 핵심은 다시 통제권을 되찾는 것입니다. 돈의 주인이 되는 순간 사람은 다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그 회복은 늦었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